다락방 전도 운동과 대학 선교 제목입니다. 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대학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 제가 대학 선교국장이고 우리가 대학 선교 캠프를 진행하는 팀도 대학 선교국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대학 선교국에 있지 대학 전도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속에서 대학 사역은 단순히 전도 사역이라고 보기보다 선교 사역으로 분류합니다. 그 말은 대학 문화가 일반 문화와 굉장히 다르게 개방되어 있고 깊이 있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994년도에 대학 선교국이 발족하게 되고 1994년도 부터 대학 사역자 훈련 전국 대학 수련회가 시작돼요. 올해가 2024년도입니다. 30년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 다락방 전도 운동은 굉장한 급속도로 확산하게 됩니다. 물론 유 목사님 메시지와 다락방 전도의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많은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전도 기술을 제시했던 전도 메시지와 차원이 다르게 전도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 중심으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 확산됐어요. 거기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준 현장이 대학입니다. 초창기 오찬노 목사님과 지금도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지부장 목사님들, 그리고 현재 랩넌트 사역을 하거나 또는 각 전문별 사역을 하시거나 또는 각 파트에서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학 사역자 출신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학 사역은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대학 사역하시는 많은 중요한 목사님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현장에서 가장 소중한 사역을 하게 되도록 변화하게 돼요. 그렇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 선교가 다락방에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 대학이라는 현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는 현장 자체가 작게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대학 자체가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고 대학 자체는 가급적이면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져요. 열정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보이면 대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대학 문화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터무니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강조하는 열정과 중심이 있으면 호응해 줍니다. 그게 대학이에요. 자, 그런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현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대학 선교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 합숙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린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락방 안에서 복음 받고 성장한 랩런트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이라는 것도 결국은 복음 안에 있는 열매이잖아요.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 같이 협력하고 있는 단체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자꾸 자발적인 신앙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전달하는 자 없이 복음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부터 전달되었느냐? 학자에 따라 다르고 고고학 발전에 따라 다른데 이미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페르시아로부터
경교란 이름으로 기독교의 형태와 어, 문화작품들이 전달되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 신라시대잖아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통해서 천주교가 먼저 발을 들여온다고 보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1890년대 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서 성경을 전달하며 복음 한마디 떼지 못하고 바로 순교당했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세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성경, 그게 대동강면을 떨어뜨려서 흘러갔겠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줍습니다. 보니까 종이질이 좋아요. 누가 들고 다니다가 이게 종이질이 좋으니까 근처에 그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걸 강에서 들고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종이질이 참 좋네. 자기는 이걸 뭐 책처럼 보이지 뭐 뭔지 모르니까 준 거예요. 그걸 산 사람이 박영식. 이 양반이 종이질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있는 집에 종이를 하나씩 하나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에 선교사가 와서 묵습니다. 그 방에. 그 벽에 붙어 있는 내용이 곧 토마스 선교사 손에 있던 한글 성경이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 도배했던 사람, 그걸 강물에 떠다닌 걸 주운 사람, 최치량이라는 사람, 초대 평양시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입 한 번 뻥끗 냈는데 그 두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묵은 잠을 잔 선교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누구에게 죽었냐? 어떻게 됐냐? 이 내용을 다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때 나이가 26살.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 연세대학교의 전신, 세브란스 병원 만든 사람이죠. 알렌 선교사, 어, 최초 우리나라 근대 병원 만든 사람이죠. 고종 황제 진료했던. 그분들 다 나이 몇 살에 우리나라 들어온지 아시죠? 20대 중반.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혹시 아시죠? 프린스턴 대학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 얘기가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나라라고 한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1897년도인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조선이잖아요. 조선과 미국 간에 서로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손과 칼을 겨누지 말자. 보호해주자. 그게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게 맺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그 인재들이, 여러분 아는 그 프린스턴 대학 맞아요. 그 인재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포함해서 약 35명 정도 파악을 했는데 절반이 맥코이 신학대학 출신, 절반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에요. 12명인가 13명인가. 미국에서도 인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 증거하러 왔습니다. 와서 그분들이 담당했던 게 교육 사업, 의료 사업 담당했어요. 그리고 문화 사업 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야구 전달해주고요. 축구 전달해주고요. 스포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음악.
근대 음악 가르쳐줬고, 미술, 교육 했는데, 그 당시 그분들이 와서 또 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인들의 문맹률이 거의 99%에 가까웠어요. 양반들만 글을 알았습니다. 그 양반들 글은 한자였어요. 한글은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서민들, 천민들, 상민들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잘 안 썼어요. 그때만 해도. 양반들은 한자를 썼죠. 근데 우리나라 최초 번역된 성경이 한글 성경입니다. 암암리의 평민들, 그 당시엔 봉건주의 사회니까 계급 사회였죠. 평민들에게는 한글이 돌려가면서 대략 읽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성경 구절 기억나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구절 알죠? 그 변사가 뭔가요? 뭐냐면 이야기를 잘해주는 이야기꾼을 변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 있지만 이 시대에 진정한 변사가 어디 있냐 그 얘기할 때 그 변사는 뭘 얘기하냐면 이야기를 주어서 들어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읽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변사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왜? 동영상과 문서를 직접 다 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반 언어는 한자어, 평민 언어는 한글, 언문이라 해서 그렇게 대략 퍼지고 있을 그때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은 한글로 번역해서 갖고 왔어요. 왜? 조선인들을 복음 전하려. 그렇게 90%가 가까운 문맹률이었던 조선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인지 아세요? 1%도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기본적인 사람들은 한글 다 볼 줄 압니다. 다 읽을 줄 알아요. 글을 다 쓸 줄 알고요. 자기 이름 석자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100년도 안 되게 바뀌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미국, 프랑스, 영국을 가도 문맹률이 70%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30% 이상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글을 굳이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글을 쓴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거기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전부 한글로 된 번역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한글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누가요? 물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르쳤겠지만 그걸 주도하고 만들었던 학교를 만들었던 건 전부 다 기독교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웠죠. 왜 안 배웠죠? 안 가르치기 때문이죠. 왜 안 가르치죠?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나 미국에서 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적인 것이 살짝 들어가면서 뭔가 모르게 애매하게 만들어 놨죠.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한글 학회가 있고 한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알아보면 여기에 대한 논문 찾을 수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대학생들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조선에 있는 사람들, 이 어린아이들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할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도 마포구에 있는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면 거기 선교사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소천하게 됐고 왜 유해를 미국으로 안 가져가고 여기에 묻어달라고까지 했느냐. 그들의 복음 가진 중심과 그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를 낳게 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겠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랍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또 다른 대한민국의
1900년 초 같은 그런 어려운 곳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단순히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그 자체가 응답이다. 여러분 평생에 선교의 응답은 계속 올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여러분 후대에 선교의 응답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구 촌놈이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로 왔어요. 여름에 선교 한국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기숙사에서 자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전체 대학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 거였는데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에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까? 그때 선교사 결단도 하고 그랬어요. 뭐 여러모로 보면 지금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고 유목사님을 보필해서 대학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237 5천존족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오게 된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선교 캠프를 처음 가는 분도 있으시겠죠. 아니, 두 번, 세 번 간 분들도 있으시겠죠. 처음 온 랩런트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할 거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론으로 대학 선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대학 자체가 237입니다. 대학 자체가 세계화예요. 대학이라는 자체,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도하는 것은 곧 세계 선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 공원에서 복음 전하거나 일반 그 필드에서 복음 전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것은 좀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즉각 선교 연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대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전도는 곧 선교와 직결된다. 그리고 일생 중에 가장 순수한 시기가 대학생 시기. 일생 중에 감정보다 이성이 증폭하는 시기. 대학생 시기. 일생 중에 이성이 증폭하다 못해 열정으로 뭉쳐지는 시기. 대학생 시기. 그래서 이 대학 때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누구든 복음 가진 자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슴을 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게 데이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인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체들이 대학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대학생 잡으려고. 그 사람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락방 전도 운동 안에서 대학 선교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락방 전도 운동 안에서 대학 사역은 그야말로 인재들의 모이는 곳이었어요. 초창기 대학 수련회는 지금 세계대학 수련회는 대학 사역자와 대학 랩런트들이 주축으로 잘 꾸려지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 대학 수련회에 시간 내서 중직자들, 동문들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학 수련회에 나오는 메시지가 향후 가장 미래적이고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우리 랩런트들이 직접 잡고 갈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이전에 94년부터 약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 수련회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인재,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 박사들, 뭐 여러 인재들이 많이 참여한 집회였어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현재 랩넌트 운동의 실제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랩넌트 훈련 담당했던 박성진 목사님이에요. 본인은 대학사에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후대를 위한 고민을 했는데 랩넌트 메시지가 뜨자마자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해오게 된 거예요. 지금 역시 랩넌트 운동하는 전면에 서 있는 분들 전부 다 대학 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응답과 그 확인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선교 현지에는 대학 사역했던 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선교 현지에 많이 나와 계세요. 예.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대학 선교,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대학 선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에 대학 선교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번에도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게 되는 네팔, 인도네시아, 이전에 들어갔던 인도네시아 다 마찬가지고요. 어느 곳보다도 대학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곳이 홍콩.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학을 공략하고 있는 곳이 대만.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을 많이 찾아내고 지금도 찾아내고 있어서 현지인들이 지금은 사역을 들어가고 있는 필리핀. 이번에는 필리핀 중에서도 팔라완으로 들어가죠. 전부 다 대학 중심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대학 캠프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RTS 출신들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사역적인 중심을 어디에다 베이스를 두려고 하느냐? 대학으로. 그만큼 우리 대학 선교 캠프는 소중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대학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선교사님들 협력해서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냐? 결국은 대학으로. 현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도 다민족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학 선교국에서도 다민족 유학생 담당하시는 팀장으로 김성훈 목사가 사역하고 있고,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때도 혹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또는 통역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부분에 원활하게 다민족 그 제자들이 훈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공지도 보내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다민족 유학생을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팀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다민족 유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막상 현지에 가면 대학을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빠른 게 친구 사귀는 겁니다. 그 나라 대학생이 가서, 여행 왔는데 참 이런저런 부분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우리가 가서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문화를 확인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친구를 사귀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친구가 사귀게 되고, 친구가 되어지고, 연이 만들어지고, 소통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교육, 사역, 그 다음에 문화 사역, 그리고 의료 사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장 필요하니까. 이 세 가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빨리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는 2025년도부터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김동진 목사님하고도 또 기획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우리 대학 지부장님들과 회의 통해서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유광수 목사님께도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께서는 좋다.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와 컨택되어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로서
대학 시스템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제자들, 다민족 유학생 제자들. 그 친구들의 고향으로 우리가 팀을 꾸려서 가는 겁니다. 선교 캠프를. 그러면 그 친구 다민족 유학생 고향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유의가 지금 벌어지냐. 이 다민족 유학생에게 한국인 친구와 팀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이드 필요 없고 안전할 때 여러 가지 고민될 거 이 친구가 다 해결해줘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와요. 한국에서는 객인데 거기서는 지가 주인이에요. 음식이든 중요한 장소든 자기가 다니던 대학을 안내하던 전부 다 주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 있는 그 동네에서 이 친구가 아는 곳은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 음악, 춤, 난리니까, 지금 한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돼요. 부모님도 만날 수 있겠죠. 복음 전할 수도 있겠죠. 안전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안전하게 한국에서 그리고 얼마나 잘 있는지를 우리가 감으로써 그 부모가 다시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오면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대로 이 친구에 대한 이 이미지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친구 자체가 달라져요. 다민족 유학생 자체가. 비로소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훈련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민족 유학생 고향 캠프를 올해 말고 올해 또 준비해서 2025년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곳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랩런트들대로 그냥 우리가 가서 사역자들이 소개해주는 대로 그리고 현지에서 팀 구성해주는 대로 또 우리가 주도해서 현지에서 팀 구성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도한 곳에 우리가 함께 가면서 사역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몇 단계를 줄이게 되는 결과가 와요. 더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선교 현지를 보고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향 캠프를 가는데 그쪽에 의료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의료인들 섭외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한류가 유명해서 가급적이면 노래랑 춤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안에 전문인들을 데리고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준비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선교했던 부분을 우리 쪽에서 선교 현지를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 친구가 주도하고 우리가 같이 동참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뀔 수 있어요. 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작이 이번에 네팔 가면서 새롭게 열릴 수 있다고 봐요. 바라기는 네팔이나 이런 팔라완이나 자카르타나 홍콩이나 거기서 만났던 사람을 다시 한국 대학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연결되어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그러면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절대계획 237 5천 종족 바꿀 수 있는 대학복음화의 만남의 계획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떤 캠프를 가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뭘 해라 저거 해라 말이 많은데요. 캠프는 말입니다. 이미 가기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캠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근데 캠프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것을 현장에서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을, 그 대학을, 그 사람들을,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 운동할 수 있을까?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를 어떻게 만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확립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편집. 다시 말해 말씀과 흐름에 집중하는 시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하면 설계가 되어져요. 그게 되어지면 어떤 부분이 준비돼야 되겠다가 와져요. 그럼 그 부분을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파고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 그 사람이 다가와요.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제시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나는 이랬고 저랬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필요하다고. 거기 맞춰서 연구해서 주면 돼. 마지막이 디자인이죠.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연구했고 만났고 도와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영상으로 기록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상 기록이 약간 영상 기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고요. 캠프를 갔다 오는데 편집도 해야 되고 남들 다 자는데 그 친구들은 못 자요. 영상 편집은 그 당시 그 눈으로 본 것만 정리해요. 그런데 진정한 기록은 내가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텍스트가 읽혀지고 누적이 되면 영상 한 편보다 훨씬 깊이 있게 와닿아요. 그게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부터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 흐름에 집중하고 현장 부분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정리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크게도 아니고 길게도 아니고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발걸음 여정의 발자취를 보게 되는 증거로 딱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이번 2024년도 대학 선교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각자 자기들만의 작품 하나씩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두고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응답의 지팡이 되는 거구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여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제시했던 정말 소중한 선교사들이 20대 중후반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 현지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배우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전혀 못하는 현장을 보고 자기들이 누리고 배웠던 것들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이 지금도 통합니다. 그게 교육, 문화, 의료 사업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돼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고 빛이 비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약간 싸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험상궂게 이상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자기들끼리 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빛이 가면 쌓였던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비춰지면 켜켜이 쌓였던 곰팡이들이 드러나요. 그럼 그제서야 악취를 느껴요. 그런데 빛이 비쳐야 곰팡이는 죽고 악취는 나지만 잠시 뒤에 사그라지듯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 어두움에 갇혀있던 제자가 드러나지는 응답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또 성령 충만의 길을 바라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원에 모인 2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현재 여러분들의 응답의 자리로 와 있습니다. 말씀 성취의 걸음을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말씀 성취의 여정을 가게 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락방 전도운동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대학 선교 캠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장에 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시는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축복된 응답 있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다락방 전도운동 20대 대학 때 가장 순수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줬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그 나이 때 선교 현지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중심 가진 순수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말과 시선과 걸음과 가는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물러가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모든 걸음마다 모든 말마다 만남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걸음을 걷게 될 모든 대학 선교 캠프에 참여한 사역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